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분과 화상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지금 코스피 시장 또 기관과 외국인의 힘에 입어서 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일 대비 0.35% 상승하면서 3,01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지금 전일 대비 0.38% 상승하면서 99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민 전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우선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그동안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장이 빠지면서 개인들이 많이 버텨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이제 팔고 나가고 있고요. 그 대신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와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정말 개인들이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장을 이끌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던질 만큼 던졌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던졌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는 조금 변동이 되면서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타면 좋겠다는 많은 분들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조금 한 3일간 올라오다가 어제는 뭐 또 다시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지지선은 아무래도 3,000선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2,900선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3,000선을 지키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며칠 동안 빠른 흐름을 보여줬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정말 어제와는 반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또 개인은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시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런 외국인과 기관이 너무 개인들을 저격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공매도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개인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으로 계속해서 생각이 됩니다. 증시 분석을 보면 여러 가지 기관과 외국인은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또 개인이 굉장히 빠져나가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주워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외국에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당초 예상과 다르게 9월 소매 판매 실적이 개선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제는 또 약간 흐름이 달랐지만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전망 냉각에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전력난, 그리고 위축된 소비자 지출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외인들 중에 또 중국인들이 굉장히 투자를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일 만에 들어온 개인, 거기다가 팔자 전환한 기관, 이런 계속해서 양자 대결 구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결 구도는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우리 시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매도가 해소가 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를 조금 얼마나 제대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앞으로도 상천을 넘어서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 하루장에서 고삐 풀린 공매도 정말 암울한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엄청난 양을 지금 공매도 외도 물량으로 내놓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많이 내놓고는 있지만 보통 외국인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공매도 거래액 하루 5,200억, 선전 공매도 잔고가 9월 이후 가장 높은 기록까지 올라갔다. 이런 발표가 나왔고요. 지난달 1일 63.1%였던 외국인 비중은 이달 들어 70%를 넘었고 7일에는 77.9%까지 거의 80%에 도달해서 지난달 27일 2,450억이던 외국인 공매도 거래 대금이 이달 5일 5,200억 원 정도까지 치솟아서 사실은 지금 5월 달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에 가장 최대치를 찍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장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연말이라서 배당주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탄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주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FFC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금리를 상승으로 가져가는 기조에 있는데요. K금융지수에 대해서는 710억 원 정도 수매를 기록했고 우리 금융지수는 300억 원 정도
한국금융지수는 80억 원, DGB 금융지수는 70억 원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집계한 배당 수익률이 5%를 상회하는 곳은 총 19건인데요. 탑 2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증권, NEC투자증권, 의리금융지주, 삼성카드, 금호석유,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현대중공업지주, DGB 금융지주까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추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이 강해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장 투자 어떻게 할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장주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종목이 좋다더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배당 수익률을 좀 보면 삼성증권, 아까도 쭉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6%가 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유 매수가 일정 날짜에 충족이 되면 배당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배당성 성장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배당 킹, 배당 기조, 배당 챔피언, 블루칩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요. 3M이나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시스코 등 32개 기업은 50년 동안 굉장히 고배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AT&T, 셰프론, 엑슨모빌, 웰그린스츠, 그리고 그 외에 65개 정도 종목들이 그랬고요. 배당 챔피언은 코스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월마트 등이고 5년 동안은 맥도날드, 스타벅스, 로켓 마틴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국 배당 성장주도 굉장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배당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되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보여드리면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배당 소득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중요한데요. 국내 주식을 투자하실 때 대주주 외에는 기가세가 된다는 점을 잘 활용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밀레니엄 힐츠는 이집트 자산 운영에서 품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남산에서 정말 핫플레이스를 잘 지켜왔는데요. 이집트 자산 운영이 그래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호텔로 지금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힐츠는 최근 수년간 경영 부진에 시달렸고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끊기면서 적적 보유 일정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 데이터 센터, 물리센터, 한교 커리빙 등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 이집트 자산 운영인데 이 이집트 자산 운영을 운영하는 부동산 공모펀드나 위치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코스피를 한천 지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담기 시작한 종목들을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국인은 지난주 의류, 호텔, 면세점, 항공 등 리오프닝 관련주를 순매수하기 시작했다. 한국 증시의 이익 모른성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리오프닝 종목들의 4분기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회복 탄력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리오프닝 수혜주에 주목할 때라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워럭 문화업종 2%대 강세를 보였고 일반 전기전자, 디지털 콘텐츠, 섬유 의류 방송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디지털 콘텐츠나 지금 오락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0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LG화학이 제일 많았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행사의 그런 폭발에도 불구하고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외국인들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관심이 줍니다. 5년간 1200% 장기 투자로 등 포스코 케미컬이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1200%. 포스코 케미컬 주가가 5년간 1200% 이상 급등을 해서 장기 투자자로서의 매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장기 성장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극재 생산 능력을 10배 확대할 계획인데다 의류재 생산 능력도 굉장히 많이 드러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스코케미칼 주가는 소재 사업 영역이 확장될 때마다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주가가 한 5일 정도 계속 빠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초기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매수에 들어간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양선 차트 위에서 움직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려 아연입니다. 아연 가격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2위 기업인 리어스타가 생산량을 50% 감축하겠다는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연 공급 부족 소리 및 아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바람에 고려 아연이 굉장히 호재성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KF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74만 원, 하나금융투자도 68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를 보시면 어제자에는 62만 4천 원에서 끝났는데요. 여기서 적어도 10% 이상 앞으로 올릴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칠성입니다. 사실 롯데칠성이 코로나와 함께 주류 판매가 굉장히 줄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요. 지금 이 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굉장히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라 실적이 또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15만 7천 원인데요. 리포트에서는 19만 5천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컨센서스를 넘어서고 있는 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패시 제로 슈거 라임 등 신제품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음료 부분 매출이 상당히 주목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흥시장과 함께 주류 매출 회복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리포트 결과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난 4일 동안 굉장히 빠졌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금 최고가인 16만 8천 원을 노릴 수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FDA 전자담배 승인입니다. KTNG가 세일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달간 KTNG 주가는 8만 원 선에서 등락을 했는데 이달 8만 2천 원까지 이런 기대감을 모으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계기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미국 2대 담배 업체인 RJ 레놀즈의 작년 전자담배 제품을 처음으로 공식 승인한 탓인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러한 걸 이리 포착을 하고서 지금 KTNG를 스매시하고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은 금융투자업계에서도 ESG 바람이 거세게 보이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계약서를 대고 처분하는 모습을 보인 게 주가 부진의 배경으로 지목됐고 이러한 부진에 따라 굉장히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다른 주가를 굉장히 흘러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쭉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지금 사고레이트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다시금 최고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위드 코로나 올라탄 엔터인데요. 사실은 어제 FNC 엔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SM이 또 회사를 매각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속해서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한동안 굉장히 빠졌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엔터주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을 보시면 하이브도 양봉을 길게 두 번 만들어낼 걸 보여줬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가 아무래도 팔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금 최근에 다른 회사에 굉장히 좋은 조건에 수합병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해소가 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SPAC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굉장히 흥행을 끌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굉장히 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NC 엔터입니다. 한 4, 5거래 만에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본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관심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유한산 증권에서는 앞으로 이런 안테나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올해 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다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애플 아이폰이 위성 전화기를 다시금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위성 관련 지도리 호재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신가스 40% 감축 정보 발표에 시간에 거래가
무더기로 급증한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KC코트레, 서울 홈데코,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클라우드에어 등 이런 탄소 배출 관련주로 불리던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인데요. 사실은 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왈가왈부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이러한 흐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아무래도 연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아무래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호재를 더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